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경제 이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월요 경제 핫 이슈. 오늘도 세계화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상석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를 좀 짚어볼까요? 네, 자, 올해 벌써 절반이 지나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런 아, 드는 시간, 또 이렇게 시간이 훌쩍 가버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정말 빠르게 시간이 갔습니다. 예, 자,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갔다 이런 느낌인데요. 누군가에게는 2020년 정말 리셋시키고, 다시 한번 2020년 처음 시작하면 안 되냐, 이런 예,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아쉬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죠. 예, 네, 이렇게 허무한 느낌이 들 정도의 삶이 결국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네, 자, 처음에는 몇 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이런 상황들이 예, 2020년이 이제 절반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도 좀처럼 잡히지가 않고 있어서 우려감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 주춤하던 질병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증가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 공포감을 어느 정도 조성하고 있는데요. 예.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박사님이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2020년은 뭐 잃어버린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방송 통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직간접적인 어려움 겪으시고 계신 뭐 우리 국민 여러분들, 또 청취자 여러분들, 또 전 세계 많은 수많은 이 피해자분들에게 진짜 진심을 담아서 심심한 그런 위로의 말씀을 좀 올립니다. 예, 예. 자, 지난 1월에 이제 중국의 한 지역에서 발생했던 전염병이 6개월 뒤에 이렇게 전 세계 일파만파, 세계 경제를 마비시키는 상황이 이르게 될 줄 정말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못했죠, 예. 네, 이 초기 질병이 발병했었던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대처라든가 뭐 세계보건기구 WHO의 초동 대처가 굉장히 미흡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예, 또 어느 정도 위험의 시그널이 나왔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라든가 미국, 뭐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이 다소 안일한 대처를 보이게 되면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예, 결국은 이런 상황에 좀 이르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월 들어서 확진자 증가 추이가 정점을 찍었다는 판단이 들자 그 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제 봉쇄를 풀고 경제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네, 그렇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당시에 이런 결정하는 거 보면서 조금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일단 이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 4월 말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좀 전환을 했었죠. 네, 사회적 거리를 이제 시행하게 되면서요. 3월부터 4월까지 상당히 심각했던 소비의 수준이 어느 정도 좀 끌어올라와지긴 했었는데요. 네, 네. 뭐 이태원 사태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어쨌든 그 2차 감염이 계속적으로 이제 야기가 되게 되면서요. 최근에는 더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에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자, 유럽의 경우는 3, 4월에 비해서는 1일 신규 확진자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예, 자, 이런 통계치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정도 좀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면서 경제 활동을 조금씩 재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미국의 경우는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인데요. 어, 신규 확진자 수가 1일 2,000명 정도의 수준으로 감소를 했었을 때, 더 예, 이상 경제 봉쇄를 이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과감히 경제 재개를 선택을 했었는데요. 네, 네, 지난주에 1일 확진자 수가 다시 4만 명 가까이 증가하면서 예, 1일 확진자 수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뉴욕주가 이전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네, 네, 최근에는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뭐 텍사스주라든가 예, 노스캐롤라이나 또 뭐 플로리다 또 캘리포니아 이런 주들이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지난주 이제 뭐 목요일과 금요일에 걸쳐서 이 텍사스주라든가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다시 경제 봉쇄를 아예 선택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예, 네. 또한 뭐 최근에 계속 급증하고 있는 플로리다나 뭐 캘리포니아주도 앞으로도 충분히 경제 봉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 뭐 미국 내에서요. 이 질본과 같은 역할을 하는 CDC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예, 예. 지난주에 미국 내 코로나 감염자가 통계치보다 약 10배 높은 2천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새로운 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이제 추세인데요. 분명히 좀 신중성을 기하고 지켜볼 만한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네. 주요국 외에도 이 남미가 난리가 났는데요. 네네.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브라질의 경우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미국과 비슷한 4만 명에 근접을 했습니다. 예, 여기도 아주 심각하네요. 예. 네, 맞습니다. 코로나19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제 5천만 명 정도의 대규모 전수조사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추세가 객관적으로 지난 4, 5월보다도 6월이 훨씬 높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네. 2차 팬데믹에 대한 경제 충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뭐 정말 걱정인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IMF가 2달 만에 주요 선진국의 올해 예상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해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죠.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2.1%로 예상이 돼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황이 나은 것으로 좀 나왔더라고요. 네. 단언컨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2020년 뭐 인류에게 있어서는 유례 없었던 재해자 또 이 상처로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크고 작은 전염병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이 세계가 고통받는 경험은 정말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치료제 개발이라든가 백신 개발도 현실적으로 좀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뭐 진단과 예방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안 좋은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니까요. 이 국제기구도 각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이제 계속 전망치를 낮춰잡게 됩니다. 네네. 대한민국의 경우에 이제 2달 전에는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을 예상했었는데, 2달여 만에 0.9%포인트를 낮추게 된 겁니다. 네. 뭐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선방했다 이런 평이 많은 대한민국이 이 정도니까요. 네네. 전 세계 경제 평균은 마이너스 1.9%포인트를 낮춰서 올해 평균 약 마이너스 4.9% 하락할 것이다. 이런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뭐 현재로서는 코로나19가 금방 끝나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 가시화됐다는데 좀 더 무게중심을 둬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 결국 돈의 힘으로 떠받쳤던 증시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특히 7월에는 지난 4, 5, 6월에 이제 실적이 합산된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는데요. 예, 예. 기존 시장에서 기대됐던 컨센서스를 화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예. 코로나19 확진자가 6월에 정점을 났다 이런 얘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네. 이 사태가 분명히 길어지게 되면은 증시에도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음. 물론 이런 난리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나은 대처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전 세계가 전 세계라는 전수기지에서 이제 물을 길어와서 경제를 돌려줘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예. 세계 주요 국가들의 하루빨리 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재차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 베라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명언을 남겼죠. 네네. 이 말이 정말 떠오르는 요즘인데요. 이 코로나19가 앓히고 간 상처가 생각보다 긴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때문에 이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의 좀 약간 안일해졌던 상황에 대해서 다시금 운동화끈을 좀 조여맬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계화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였습니다.